자, 637번 한번 보자. 2차 방정식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요거를 만족시킨다. 자, 뭐 근거 계수 써야 되겠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무조건 챙겨 놓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분의 k. 그러면 요 세제곱식이랑 얘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되겠다. 세제곱 한 것은 전체 세제곱에서 3 알파 베타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요 곱셈공식 쓰면 되겠지. 그러면 더한 게 이제 2였으니까 요건 8이 될 거고, 자 알파 베타 자리에 3분의 k는 3분의 k면 약분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k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였어. 그게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10 오케이. 그게 마이너스 2k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k,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따라서 k 값은 마일 정답이 되면서 3번이 최종 정답입니다. 자, 653번 한번 보자. 자, 요거를 완전 제곱한 게 요게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PQ는 두 실수라고 그랬네. 아무튼 PQ가 무슨 숫자가 들어가서 완전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전개해서 비교해서 순호수가 남도록 비교해서 P의 Q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나서 PQ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라고 돼 있어. PQ라는 건 요 식의 실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가지 미리 적어 놓고 간다면 이 두 근의 합은, P하고 Q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그 다음에 PQ 두 근의 곱은 A분의 C꼴 자리, 그러면 1분의 B가 되니까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P하고 Q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찾아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걸 전개부터 해봐야 돼. 자, 요거 완전 제곱식 합니다. 자, P제곱 더하기 2AB 꼴이니까 4PQI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4Q제곱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 다 적용했을 때 마이너스 16i가 나오도록 하자. 자, 그러면 얘가 마일이니까 실수 부분은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실수 부분 요거 두 개가 잡히겠다, 그지? 여기가 실수 지난 허수 파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비교하면 여기가 0이 돼야지, 그지? 이게 0 되고 얘가 요거면 되는 거다. i 허수 파트.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면서 합차처럼 쓰면 얘하고 P-2Q 이렇게 합차로 진행되겠지. 이게 0 돼야 된다고, 그지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발생하겠네. P는 마이너스 2Q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2Q가 되든지 0 되려면. 자, 여기서는 4PQ가 I를 제외한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고 PQ는 마 4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PQ가 얼마인지, 아니면 얘를 여기 대입했을 때 PQ가 얼마인지를 각각 찾아보자. 자,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Q니까 P 자리에 마이너스 2Q를 넣어볼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자, P 자리에 마이너스 2Q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Q 제곱이 마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Q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Q는 뿔마 루트 2, 요게 가능하다는 거네. 근데 여기 보면 P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맞는 PQ 값에 Q에 맞는 P를 또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요것도 두 가지로 Q가 루트 2일 때, 그리고 Q가 마이너스 루트 1때 찾아보자.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었어. 자, Q하고 여기 넣어주면 P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돼야 되고, 자, Q가 마이너스 루트 2였으면 2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P가 양수라고 했지. 그래서 P가 양수에 걸리는 요 세트, 요거를 한 개 얻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또 확인해야 될 것이 P는 2Q일 때라고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P 자리에 또 2Q를 넣어볼 거야. 아까 우리 허수 파트에서 얻은 요 관계식에다가 P 자리 2Q 넣어보자. 2Q. 그러면 2Q 제곱은 마4가 되고 Q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모순이 일어나지, 그지? PQ는 실수인데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래서 찾은 게 요거 끝났어. 그러면 요 정보를 옮겨서 써주시면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A인데 P 더하기 Q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P하고 Q를 더해주시면 루트 2가 되네. 그것이 마이너스 A라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나왔고, 자, PQ는 두 개를 곱하는 거지요. 그래서 2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1을 이렇게 곱하라고요.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달고 4가 되겠다. 그게 B입니다. B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좋게 써주면 B는 마4다. 이 소린 거네. 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2. 그 다음에 마4를 제곱하면 16. 그래서 18. 2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55번. 655번 보자. 자, 2차 방정식 요거를 푸는데 송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봤다는 거야. 그러면 b를 잘못 봤다는 거니까 a하고 c는 잘 봤다. 지금 b를 잘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지는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러니까 c를 잘못 보고 a랑 b는 잘 봤다는 소리인 거야. 그걸 통해서 근을 이런 식으로 얻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근과 계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먼저 송이를 한번 보시면, 자, 두근의 합이 있고 두근의 곱이 있어. 그런데 요거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쓸 건데, 요 송이는 지금 B는 잘못 봤거든. 그러니까 이 합은 잘못 본 걸 보고 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본 A분의 C, 즉 두근의 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내가 구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면 B, 마이너스 A분의 B, B를 잘못 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 본 걸 통해서 나온 거니까 필요가 없어. 제대로 본 것만. 자, 그래서 두근의 곱을 해주시면 합차에 의해서 4 빼기 9i 제곱, 즉 플러스 9로 바뀌면서 13은 잘 보고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 A분의 C, A분의 C. 그래서 이런 관계식 요거를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C는 13A 이렇게 써도 괜찮지? 자, 그래서 송이의 요 값을 통해서 요 관계식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지에 대한 상황을 보면 얘는 A, B는 잘 보고 C를 잘못 봤어. 그러면 A, B는 잘 봤으니까 두근의 합은 맞게 나왔을 거야, 이게. 근데 A분의 C를 하면 두근의 곱인데 이 두근의 곱은 잘못 본 걸 통해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합이랑 곱 중에서 합만 잘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A, B. 그래서 요걸 나왔대요. 두 개를 더하면 얘는 깔끔하게 2가 되네. 얘는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곱은 어차피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온 요 결과가 적용이 안 된다고. C는 잘못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런 관계식. 자, 여기서 포인트는 C도 어쩌고 저쩌고 A, B도 어쩌고 저쩌고 A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해.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원래의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요거 알아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다 적어서 써보면 ax 제곱. 자, B 자리에 내가 제대로 얻었던 마이너스 2ax, C 자리에 얻었던 13a 는 0꼴로 한번 바꿔봤어. 그러면 요 관계식은 내가 맞는 관계식이니까 요걸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a로 통일이 되어 이제 a로 약분이 가능하다. 는 0이 있으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은 0이라고 계산을 해도 근을 모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a를 몰라도 된다고. 어차피 이거의 근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근을 알파베타. 그럼 또 두 가지 쓰는 거야. 두 근의 합. 여기 보니까 2 되네. 두 근의 곱 13. 그렇지. 요거 계산하기 이제. 그럼 이제 최종 질문. 요거 제곱 더한 것은 통째로 제곱해서 2알파베타 빼면 되지요. 자, 두 개 더한 게 2니까 제곱하면 4. 요 13이거든. 마이너스 26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2가 바로 최종 정답. 3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56번. 자, 2차 방정식을 근을 구할 건데 근의 공식을 써서 구했다는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근의 공식을 잘못 썼대. 이거 4ac를 안 했네. 그냥 ac를 해버렸네. 이렇게 잘못해서 적용했더니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더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가 A, B, C에 대한 정보를 얻고 요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서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이제 요거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자, 그래서 아까랑 655번이랑 비슷한 거야. 요거에 대한 잘못된 걸 통해서 A, B, C의 관계를 좀 얻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 넓은 곳에 써볼게 쌤이.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이제 둘 중에 뿔마가 하나씩 잡히는 거잖아.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 ac. 요렇게 잡으면 작은 얘가 마2로 걸릴 거고 얘가 3으로 걸리겠지. 그래서 여기 큰 거 작은 거가 마2 3으로 근이 나왔다 이 소린 거야. 이렇게 잘못해서 구한 거.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서로 더하고 곱하고 해볼 거다. 두근의 곱, 두근의 합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두 개를 먼저 더해볼게. 이거 더하면 더하기가 쉽다. 자, 여기 바로 적어볼게, 쌤이. 이렇게 더하기 할 거라고. 그럼 통분이 이미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 합을 한번 적어보면 2a분의 여기 뿔마 루트가 더해서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그럼 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그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잖아. 이게 1이다 이 소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a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볼 거야. 곱하기. 그러면 분모는 4a 제곱이 될 거고 요거 곱할 때는 합차가 진행되겠지. 합차. 그래서 곱을 한번 적어볼게요. 4a 제곱 분해 놓고 자,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ac. 자, 좀 정리해볼까요? a 4a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없어지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플러스 ac만 남게 되면서 a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a분의 c가 된 거야. 이거는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두 개 곱하면 마육. 그래서 c는 올라가서 마이너스 24a 이렇게 c의 정보도 얻게 됐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적용하면 ax 제곱 b 자리에 마이너스 ax c 자리에 마이너스 24a 는 0.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어차피 근 구하려면 a는 약분시켜도 괜찮네, 그지? 그래서 약분을 시켜서 근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당연히 또 근과 계수 가는 거다. 두 근의 합은 1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4가 될 거야. 자, 얘는요 전개해보면 다 나오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요거네.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4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돼. 그럼 1하고 1 더하니까 이거 2 더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2 즉 2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84번. 자, 이 문제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두 정수 Mn에 대하여 두 개 더한 것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요걸 통해서 그 처음에 이런 거 아주 그냥 일반적인 풀이는 그냥 이렇게 자꾸 푸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럼 뭐 켤레는 a-b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켜서 요거 a에 대한 정보를 뭐 찾을 수 있고 그다음 요거를 여기다 쫙 전개해서 0이 되게끔 하는 식을 다 전개해서 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풀이는 뒤에 해설지를 보면서 한번 해봐봐. 이건 안 어렵거든. 근데 쌤이 지금 해주고 싶은 거는 이걸 약간 아이디어적인 측면으로 푸는 걸 한번 보여줄 거야. 조금 아이디어적인 거. 일반적인 풀이는 뒤에 해설지 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자,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 자, 그 똑같은 상황에서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게 Z제곱이고 Z 막 이렇게 있잖아. 이거 혹시 이렇게 보이나? ZX제곱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중에 z 허수 하나가 근이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한 허근을 그냥 z라고 잡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허근이 z가 나오면 무조건 켤레 z 같이 나와야 되겠지. 요걸 보고 요렇게 세팅을 할 줄 알면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아이디어적으로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두 분의 합을 말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근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잖아. 마이너스 m.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m과 8이 같다 이 말인 거야. 아, 그 말은 m은 마8이었다. 요렇게. 그러니까 뭐 식을 다시 써주자면 요런 거 있다. 요런 거.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봐. 그러면 n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건데 요거를요. 자, 아까도 했지만 요 2차 방정식에 허근이 나오는 거잖아. 2차 방정식에 허근이 나온다는 거는 판별식이 쭉 썼을 때 0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렇게 판별식으로 또 해석하는 겁니다. 두 허근이 나온댔으니까. 자, b-제곱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n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6보다 작으니까 n은 16보다 크다. 정수라고 했지. 그러면 최고 작은 정수는 17로 봐야 되겠다. 그지요?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m은 아까 전에 마팔이었고 n 중에 제일 작은 게 17이었다. 그지? 16보다 커야 되니까 정수 중에서. 그래서 더하기 17 이렇게 들어가므로 9가 최종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아까 전에 첫 번째 쌤이 언급했던 풀이 그냥 z를 이렇게 두어서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 켤레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해서 값을 a를 찾을 수 있거든. 요거를 또 a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쭉 다 넣어봐라고 그랬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들이 있단 말인가. 그거는 해설지 보면서 해도 충분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가를 요렇게 바라볼 줄만 알면 이게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구나. 요거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685번 fx 요거가 있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자, fx를 요거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거 나머지 정리네. f에다가 1 넣으면 1 넣는다 소린 거니까 1 넣어버리자. 바로 1 더하기 p 더하기 q 한 게 1이래. 그 말은 p 더하기 q가 빵이란 소린 거네. 뭐 그러면 q는 마피 이렇게 써도 되고 그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요렇게 fx에 대해서 한 근을 요거라고 한대. 그럼 fx 이거 한 번만 다시 쓸까? 자, fx씩 한 번만 쓸게 다시. x제곱에다가 플러스 px. 자, q는 마피 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 마피 는영 해놓고 여기서의 한 근이 a 플러스 i인 거야. 이거 허근이잖아. 당연히 켤레가 다른 근이 돼야 되겠지. 근과 계수 쓰러 갑시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하러 가자. 자, 두 근의 합은 2a가 되겠네. 근데 두 근의 합 여기서는 마피로 잡혀야지, 그지?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은 a제곱 마이너스 i제곱인데 이거 한번 정리하자. a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거야. 근데 그거를 근과 계수에서 읽을 때는 a분의 c 꼴이잖아. 마이너스 p. 요렇게 두 개 얻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열림만 하면 되네. 아니 뭐야, 마이너스 p가 2a고 마이너스 p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같으면 된다는 거네. a제곱 더하기 1이랑 여기 있는 2a가 같으면 끝나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요. 그러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인가. a가 1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이 p하고 q 다 찾을 수 있겠다. 자, 일단 p부터 찾자. 자, 여기 1 넣으면 2가 돼. 마 p가 2네. 마 p가 2. 그러니까 p는 마이란 소린 거고 q는 부호 반대다. 부호 반대. 그래서 q는 2가 된다. pq 찾았지? 그럼 마무리하자. 자, p 자리에 마2 넣고 2q네. 이 두 배 하면 4네. 4 플러스 4. 그래서 2 1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89번.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를 좀 써놓을게. 자,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베타다.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한번 적어볼게요.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네.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꼴이니까 그냥 p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고 알파 베타가 이거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 요거 두 개를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네. 얘가 요거잖아. 얘가 요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x제곱 더하기 요런 샬라샬라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울 텐데 여기에 두 근이 요거 둘이라고. 즉 이거 두 개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고 하나는 p가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통해서 여기 메꿔 나갈 수 있거든. 자, 두 근의 합은 1이 되겠네. 1. 그러면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x란 거 알 수 있지, 그지? 두 근의 합을 지금 쓴 겁니다. 자, 두 근의 곱은 p하고 마이너스 p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거다, 그지? 얘는 여기다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요대로 쓸게, 요대로. 그래, 그대로 쓰자. 자, p에다가 마 p 더하기 1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꼴에서 1 나온 거고 a분의 c꼴에서 이게 나왔다는 소리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새로운 두 개를 여기서 얻어서 이걸로 두 근을 잡아서 식 세웠다. 요거 세웠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식이 중근을 갖는다 돼 있지. 중근 갖는다. 판별식. 자, 그래서 b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ac 그러면 p 마 p 더하기 1 요게 중근이니까 0이 돼야지. 자, 전개 1 플러스 4p제곱.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는 0. 이거 잘 들여다보니까 이 p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식인데 순서만 잘 보면 그러니까 p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면 1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9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각각 k를 더한 값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여기 두 근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두 근을 여기 알파 베타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다른 걸로 가자. 뭐 a, b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2가 돼야 되고, 요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렇게 3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거 내가 써먹는 내소리인 거야. 이걸 딱 챙겨놓고. 근데 이제 이 두 근에 a, b라는 두 근에 각각 k를 더한 값을 두 근으로 하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새로운 두 근을 a한테 k 더하고 b한테도 k 더하고 이거를 새롭게 두 근을 잡아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을 세워보자. 자, 그런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메꿔 나가 볼 건데, 이 메꾸는 방법은 여기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한번 써볼게. 자, 두 근의 합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2k가 되는데 a 플러스 b는 2라고 하자 그랬지. 그래서 2 플러스 2k라고 쓸 수 있지요. 두 근의 합이 요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2k 더하기 2x라고 순서만 바꿔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실은 또 뭐 해야 되냐면 두 근의 곱을 또 정리하면 또 어느 정도 추려져. 근데 요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요걸 1차항이 없는 식이 되더라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포커스네. 1차항이 없게끔 해라. 그럼 여기 없게끔 하는 거야. 여기 없어지니까 상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사라지게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k 값이 마 1이면 된다는 소린 거지. 그래서 쌤 요거까지는 안 하고 요 위에서 그냥 바로 해결을 했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얻게 되었고, 마무리 문제.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또 근각계수.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은 마1 이렇게 잡히겠네. 그러면 요거 봐봐. 요거 통분하면 끝났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되겠죠. 통분했어요. 자, 알파 베타가 마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기 때문에 마3이 최종 정답이니까 3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95번 2차 방정식 요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었는데 부호가 다르더라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뭐 하나를 양수 하나를 음수 이렇게 잡을까? 그러면 베타가 아니 알파가 음수였다고 치고 베타가 양수였다고 한번 잡아보자. 자, 아무튼 근거계수를 써야 되니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꼴이 나와야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b 꼴이 나온다라는 걸 일단 잡아놓고 자, 여기서 또 요거의 두 근은 이거다라고 돼 있지. 근데 요거를 쌤이 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갈 거다. 요거 봐봐, 요거. 자, 알파는 음수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풀어내면 이거 마이너스 알파라 쓰면 되겠지. 그리고 베타는 양수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거는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곱하면 이거 음수지, 음수. 얘 무조건 부호 달고 놔야 되겠지. 그래서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한다는 것은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 근과계수를 또 쓰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해 봅시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이렇게 더했다고. 두 근의 합이지. 두 근의 합. 그것이 3a 더하기 2b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밑에 식에서도 두 근의 곱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하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곱한 것이 두 근의 곱이니까 12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요거랑 적용을 시켜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얘는 그냥 건드릴 수가 없어. 자, 여기로 내려갈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해놓고, 근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b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2b가 되고, 그게 3a 더하기 2b니까 2b끼리 서로 날아가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a다. 요거를 하나 내가 얻었어.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b잖아.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b로 바뀌겠네. 여기 바로 쓰자. 플러스 2b 마이너스 알파 요거에 12b인 거야. 그럼 얘는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냥 6이다 이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거 모양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6이래 6 그지 이게 6이래 그러니까 A는 2가 될 수밖에 없지. A가 2였구나 여기까지 찾은 거야. 자 그럼 이제 B를 찾으러 갈 건데 B는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이라는 거지. 내가 A인 거 찾았으니까 얘하고 여기 적혀 있는 요거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 다 찾을 수 있겠지. 알파 베타가 나오면 B도 나와지는 거야. 그렇게 B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거는 더해버릴까? 더하면은 2베타가 더하면 4가 되니까 베타가 2가 되네. 자 베타가 2면 넘어가면 마2 그럼 알파는 마4. 자 알파 베타 다 찾았지? 여기다가 적용하자고. 알파 베타 곱하면 두 개 곱하면 마8이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돼 있지요. 요거 그러니까 B는 4가 나온 거야. 그러면 A랑 B를 더하시오잖아. 이거 두 개 더했지요. 그래서 따라서 6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702번 봅시다.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챙겨놔. 이건 나중에 써먹을 거야. 자, 요런 상황이다. 자, 근데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를 알파. 여기 근에 해당하는 요 알파가 된대. 베타는 또 요게 된대. 요게.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써먹는지가 뭐 나중에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상황의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한번 잡아본 거야. 정사각형. 그 딱 한순간만 나온다. 여기 다 직사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각형 만들면 정사각형 되는 게 딱 한순간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쌤이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할 거냐면 여기에 값을 쌤이 한 변을 K라고 잠깐 쓰면 있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디.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이 말인 거지. 자 참고로 넓이는 K제곱이제 그리고 둘레는 4K다 그지? 그러면 요거를 이 K를 알파 베타로 쌤이 활용해서 요거를 표현해 볼 거야. K를 알파 베타로 표현하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걸 MN을 해석하는 느낌으로 쌤이 가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근으로 잡을 거니까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 식부터 쌤 좀 적어 놔 보자. 자 두근이 요거 두 개니까 첫 번째 두근의 합 K제곱 더하기 4K는 마이너스 4분의 M 이렇게 나오겠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K를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할 거야. K를 마찬가지로 또 이제 두근의 곱도 적어보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4K 세제곱인데 그러면 그거는 4분의 N이 될 거란 말이지. 요렇게. 자 그래서 K를 이제 표현해서 어떻게 요랑 연결이 될지 요거 두 개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닮음이야. 닮음. 여기 알파 베타잖아. 알파 대 베타는 알파 대 베타 또는 여기도 알파 대 베타 이게 다 닮음 삼각형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다 K로 잡혀 있고 여기가 K고 여기는 베타에서 K를 뺀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니까 요것도 알파 베타 비율이 맞아야 돼. 따라서 알파 대 베타는 쌤 요걸로 두 개로 갈 거야. 요걸로 안 가고 여기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K 대 베타 빼기 K 이렇게 비율이 맞아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하면 K 알파는 알파하고 베타 빼기 K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정리하자. K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K가 되고 자 요걸로 이항해 주시면 알파 K랑 K 베타니까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K로 묶어보자. K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써먹을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나오는 거구만. 오케이. 그럼 마무리네. K 곱하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네 4. 그럼 이거 4K 쓰자. 4K. 알파 베타는 2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가 2. 그래서 K 값이 2분의 1인 게 나왔잖아. 그럼 마무리지 뭐. 요 K 자리에 넣으면 끝나는 거 아이가. K가 2분의 1인 것만 생각하고 넣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여기다 넣어볼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제곱해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게 마이너스 4분의 M. 자, 뭐 분모 귀찮다. 전부 4를 곱하자. 그러면 1,
2, 4, 8 마이너스 m 마임이 9니까 m은 마이너스 9 하나 찾았지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밑에 바로 쓸게. 4 곱하기 k 2분의 1이었지. 세제곱하면 8분의 1이고 4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4만 열로 올리면 끝났네. 그래서 n은 4가 올라가니까 2분의 1이랑 4가 만나서 2. 그럼 n은 2다.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문제 m하고 n을 더하라. 이거 두 개 더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최종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세연아, 이 문제일 건데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쌤이 여기서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기 분모를 실수한 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 실수한 거 이거 2분의인데 쌤이 3분의라고 써가지고 실수가 처음에 나왔단 말이야. 그 실수를 감안하고 듣고 막판에 쌤 고치놓은 것까지 듣고 이렇게 쭉 들으면 돼. 한번 해볼게. 자, 712번 마지막으로 보자. 이참수 fx에서 0이 되게끔 하는 근이 알파 베타다.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또 챙겨놔.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곱은 7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해석하는 거. 이거 자, 요거의 두 근을 PQ래. 그러면 이게 0 되게 하려면 요 x가 뭐가 들어가야 0 되지? 요거 생각을 할 거야. 자, 이거 쌤이랑 한번 한 적이 있어. 프린트로 할 때. 자, 어떤 거냐면 봐봐.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내가 F한테 알파를 넣으면 0이 돼야 되겠지. 0 되게 하는 걸 찾은 게 알파잖아.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나와야 되겠지. 쌤 요걸 왜 적었냐면 X한테 이 변형된 식이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 2x 플러스 1을 다 넣지 말고 그 넣으면 막 계산 복잡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거를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지만 그 정리해도 괜찮지만 좀 아이디어적인 걸 한번 배워보자고. 자, 그러면은 요게 2x 더하기 1이 알파가 되게 만들면 요게 알파가 되게 만들면 이거는 0이 나오게 되잖아. 그지? 그럼 x자리에 어떻게 넣었어야 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2x는 알파 빼기 1이고 x자리에 2분의 알파 빼기 1을 넣었다면 요게 알파로 나오면서 0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알파가 되게 만드는 요 작업, 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베타가 돼도 0이 돼야 되잖아. 이게 베타가 돼도 F 베타는 0이니까 베타가 만들어지는 상황. 요걸만 베타로 바꾸면 이제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건데 문자만 요렇게 두 개로 바뀐 겁니다. 요렇게 근을 찾았거든. 그거를 PQ로 하자 이 말이거든. 그거를 PQ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그 PQ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 자 보세요. 이제 P하고 Q 더한 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그러면 3분의 통분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 붙고 빼기 2가 붙겠지. 요거 두 개. 이거 하나를 P라고 하고 Q라고 하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돼야지 4. 그럼 4 빼기 2니까 2라고 쓸 수 있겠네. P 플러스 Q는 3분의 2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P 곱하기 Q도 내가 활용을 할 거야. 왜냐하면 요런 거 변형 공식 쓸 때 요 두 개를 활용할 거거든. 요 두 개를. 자, 그래서 PQ는요. 두 개를 곱하세요. 9분의 요 위에 거 전개해서 뽑아내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막판에 더하기 1까지. 그러면 얘는 9분의 알파 베타가 7입니다. 7.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지. 마4 더하기 1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러면 9분의 3에서 1을 더하니까 9분의 4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P 플러스 Q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PQ가 9분의 4다. 요걸 가지고 이 문제를 완성하겠다 이 말인 거.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만약에 답을 쓰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7이다. 요걸 1번 답으로 지금 쓴 거야. 그리고 2단계에서 P 플러스 Q를 찾은 게 3분의 2다. PQ는 9분의 4다. 요렇게 두 번째 답도 찾은 겁니다. 자, 요거는 좀 귀찮긴 하지만 다 가능하다. 쌤이 봤을 때. 자, 요거는 뭐 P 더하기 Q니까 바로 답 3분의 2 쓰면 되고. 얘는 제곱에다가 2PQ를 빼면 되잖아. 할 수 있고 넘어갈 거야. 요거는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PQ에다가 P 플러스 Q. 이것도 변형 공식 알고 있으니까 얘도 세연이가 해봐. 이거 넘어간다. 얘부터 이 두 개만 할게. 두 개만. 자, P 4제곱 더하기 Q 4제곱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완전 제곱한 것에서 이 P제곱, Q제곱 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
그게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여기서 구했을 거야. 그 여기다 쓰고 제곱에 쓰고 얘는 이 PQ의 전체 제곱이지. 그래서 PQ가 여기 있잖아. 그지? 이거 제곱해서 써라 이 말인 거지. 그렇게 완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제곱 더하기 Q의 5제곱 요거. 자, 얘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빼낼 겁니다. 자,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랑 P 세제곱 더하기 Q세제곱 이거 내가 한번씩 요걸 바로 지금 쓴 게 아니고 요걸 통해서 이 모양을 유도해 내 볼게. 자, 요걸 보세요. 요거. 자, 그럼 전개해 볼게. 그러면은 P 5제곱 플러스 P 제곱 Q 세제곱 더하기 이 순서를 맞췄을까? P 세제곱 Q 제곱 마지막 Q 5제곱 이렇게 되지. 요거를 전개해야 P 5제곱 Q 5제곱 나온다. 요거 얻을 거야. 자, 요거를요 여기서 빼줄 건데, 자, 요 정리를 조금 하면 이렇게 되겠네. P 5제곱 더하기 Q의 5제곱은 얘를 여기로 이항할 겁니다. 그러면 P의 제곱 Q의 제곱이랑 P의 세제곱 더하기 Q의 세제곱을 곱해놓고 빼기 요걸 뺄 건데, 자, 여기 보면 P제곱 Q제곱이 공통이제. P제곱 Q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P 하나 남고 Q 하나 남잖아. P 플러스 Q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좌변으로 넘어가면 P, Q의 제곱, 이건 PQ 전체 제곱, 그리고 P 플러스 Q.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얘는 아까 구했었고, 얘도 여기서 구했었고, 얘 PQ의 전체 제곱이니까 나왔고, P 플러스 Q 나왔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좀 계산 양이 좀 많다. 양이, 그지? 그래서 뭐 요런 거 하나만 물어봐도 충분히 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요것만 해도 충분해. 근데 얘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다 물어봐 버렸어. 어차피 이거 구하려면 얘들 다 구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최종 정답을 요렇게 계산해서 푸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요까지만 잘 체크하고 정답 찾아봅시다. 아이고, 세연아. 보니까 쌤 여기 요거 실수했네. 여기 봐봐. 2분의인데 쌤 여기 3분의라고 써놨네. 여기 지금 2분의다. 2분의. 아이, 그래서 여기가 좀 불편하게 나온 거였네. 자, 요것만 수정하고 밑에 풀이는 똑같이 가세요. 자, 수정합니다. 여기가 2분의야. 2분의. 그러니까 이거 1 된다고. 1. 여기 두 개 더한 거는 1. 2분의니까 1이라고. PQ는 여기가 2분의였잖아, 맞지? 요거 2분의. 그러니까 이게 4분의가 된다. 4분의. 근데 선생님 9라고 해서 아까 3분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니까 여기 4가 되고 여기가 4가 4분의 4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PQ도 1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되네. 그래서 요걸로 요렇게 계산하기 이렇게 마무리하자.